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장 차영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외국인들이 왜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안 들어오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강세가 이루어질 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세적으로 원화 강세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렇다라고 해서 원화 약세가 특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아닌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증권 방송이라든지 증권 유튜버들 많이 이렇게 살펴보실 거예요. 하지만 뚜렷한 해답을 지금 내세우는 분들은 글쎄요, 제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봐도 아직까지 무조건 그냥 환율단만 봐라,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19 초창기에 주간 전망대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환율 이런 것들보다는 외국인들도 무슨 정신이 있겠느냐. 코로나19 초창기만 하더라도 월가도 격리를 좀 두고 있었고, 거기 더군다나 이제 증권 방송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에 사람들을 출연 안 시킬 정도였으니 외국인 톰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에 줌을 내겠느냐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원성 섞인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때도 댓글들의 주요 원인은 왜 달러나 환율 이런 얘기를 안 하느냐, 전문가라는 사람이. 근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지금 통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행히도 리포트를 좀 냈습니다. 그런 리포트를 연합인포맥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제 나름대로 입장에서의 해석을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외국인들이 신흥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한국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국을 하나의 신흥국 내에 있는 작은 섹터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신흥국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국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대만에서는 자금 유출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출이 되고 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추적하는 주요 10개국 신흥국의 자금 유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한 2015년 유출액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만큼 지금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올 것인가? 비관적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 얘기가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환율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흥국에 있어서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 첫 번째 뭐냐? 신흥국 경제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기업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현재 살아나고 있지 않은데 굳이 외국인들이 국내 그리고 신흥국에 자금 유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이 돼야만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왜 신흥국에 주식을 살까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사지 않고 베트남 주식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베트남 주식을 사죠? 미국 주식도 안정스러운데. 그것은 베트남이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의 7, 80년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베트남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3% 성장하는데 우리는 2% 성장해요. 그럼 굳이 우리나라를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환율도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에 금리 차도 우리나라 0.5% 금리 아닙니까? 미국과 금리 차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굳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좋은 집에 사는데 낡은 집에 가서 뭘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낡은 집이 리모델링 되면서 재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낡은 집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없다라는 냉정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3월 달에 대규모 빠져나갔죠. 그리고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들어서 채권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매수가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그나마 10년물 장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0.9%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쪽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곤 있는데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음 리포트를 통해서 또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상당히 조금 재미있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를 좀 보시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세 가지 조건이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까? 7월 20일 현재 이 방송을 찍고 있는데 22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도를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또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금 특별히 언택트에 대한 관련주들이 또 대규모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개인들 물론 사고 있습니다. 카카오 사고 있어요. 사고 있지만 지금 어려운 국면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이 돼야 되느냐? 첫 번째 조건은 달러가 약세로 전환해야 된다. 그럼 무슨 얘기죠? 원화가 강세로 들어서야 된다. 근데 지금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국력이, 체력이 좋아져야 되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국력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거 맞물려 있는 것으로서 이익 추정치가 상승 전환돼야 된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대한 이익이 좋았습니다만 3분기, 가을에 대한 이익 추정치 전망치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들어온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일부 신흥국의 확진자 수가 둔화돼야 된다. 브라질, 답 안 나오죠? 인도, 답 안 나오죠? 남아공, 러시아 이런 데 다 답 안 나옵니다. 이런 곳이 신흥국으로 물려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추앙을 받고 코로나19 환자가 잘 통제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답 안 나온 애들이랑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공부 못하는 걸로 알아요. 지금 막말로 미국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한국에 어디 붙어 있냐라고 했을 때 일본 옆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0%가 안 된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인식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죠. 현재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다는 것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도표로 보게 된다면 현재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은 달러가 약세로 전환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뭐죠? 강달러죠. 일부 약달러를 용인하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게 강달러입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기까지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익 조정치 하향이 지속적으로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암울한 현실입니다. 몇몇 기업들 빼고 나면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제조업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흥국에 있어서 코로나19가 있는 비중이 이렇게 커요.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가도 크지만 안정화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외국인들의 기대여서 주식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제 개인적인 시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력은 지금 현재 풍부합니다. 인정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풍부하고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하려는 그런 세력들 만만치 않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저도 오늘 얘기를 좀 들은 게 30만 원대 중반을 넘어섰다가 초반에 오니까 야 3호 어때? 3호 어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현재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증시라는 게 36만 원이 적정 가격일까요? 30만 원 초반이 적정 가격일까요? 카카오를 검색하시면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한 게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30만 원대 초반을 적정 가격으로 증권사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수준에 왔으면 모든 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30만 원 초반이 적정 가격이면 30만 원 초반에서 멈추나요? 위로 올라가죠. 오버슈팅이 일어나고 다시 떨어질 때는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지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안착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십사. 따라서 지금은 개인의 힘이 대단한 건 압니다만 너무 개인의 힘을 믿지 말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국면에 대비해서 현금을 충분히 갖고 계시고 지금은 모든 주식들이 올라가다가 한 차례 조금 조정을 받는 국면입니다. 이럴 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증시 격언을 무시하는 경우죠. 가장 좋은 것은 여기서 다시 재차 반등할 때 확인하고서 하는 것.
여기서 조금 더 주고 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조급한 마음을 버리신다라면 다음 장세에서 분명 상승장 또 옵니다. 여기 올 때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줄 수도 있어요. 기관이 들어와 줄 수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처음 맞는 센 변동성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7월 20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